맞습니다. 자, 종이처럼이구만. 쪽번호 50 아니지 23쪽. 자, 10문제씩 질문 받겠습니다. 16명. 그래도 4명? 누굴까? 어쨌든 60번까지 질문 있으세요. 54번. 55번. 54번부터 보겠습니다. 54번은 이 내용이죠? 지금 워낙 클 때 잘 안 보이는데, 기본적으로는 겹받침이냐? 그러면 예와가 있고 아니요가 있고요. 뒤형태소가 모음이냐? 그러면은 모음이면 연음이 일어나냐 아니냐로 가겠죠. 그래서 뒤형태소가 형식이면, 자 그러면 모음이고 형식이면 연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A가 지금 연음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겹받침이고요, 얘가 모음이고 얘는 조사니까 형식 형태소죠. 그럼 연음이 일어나서 이렇게 발음을 한다. 오케이. 그 다음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면은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다. 무슨 말이냐? 이게 겹받침이니까요, 이 녀석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얼개예요. 그래서 요거는 실질 형태소, 즉 명사입니다. 그럼 얘가 명사니까 자음군 단순화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되겠죠. 원래 리을 기억은 기억으로 발음하니까요. 그 다음에 기억이 위로 올라가니까 흑얼개가 발음되는 거죠. 처음 듣는 단어니까 이게 뭐야 싶겠지만, 평가원에서 처음 보는 단어를 언급한 것이 아예 드물지는 않습니다. 가끔씩 나오니까 우리도 알고 있어야죠. 규칙대로만 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뒤형태소가 모음이냐? 아니다. 즉 자음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런 거는 자음이니까 그냥 볼 것도 없이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는 것이죠. 써놨네요. 그 다음에 이번엔 받침이 겹받침이 아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기역부터 히읗까지 그냥 단자음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모음으로 시작하느냐? 그 모음이 형식이냐? 그럼 그냥 연음이죠. 그러면 여기서 얘는 겹받침이 아니고요, 뒤가 모음이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보조사, 즉 형식 형태소니까 그대로 연음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문제인데, 뒤형태소 형식이냐? 모음이긴 한데 형식이 아니고 아니란 말은 자음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뒤형태소가 형식이지만 자음이 실질이고, 여기는 실질이란 뜻이구나. 실질 형태소이면 끝소리 규칙을 적용한다는 거죠. 여기 적용한다고 써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야? 이렇게 나뉘었을 때 이 말이 모음으로 시작은 했으나 있다라는 건 용언이잖아요. 다시 말해 실질 형태소입니다. 그러면 얘가 끝소리 규칙의 적용을 받아서 이렇게 일단 바뀌어요. 이렇게 끝소리 규칙이 두 군데 다 적용이 된 거죠. 얘는 뭐 앞말이 뭐냐랑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이것이 디귿이 된 이유는 이 뒷말이 실질 형태소니까 디귿으로 바뀐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연음시키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된 소리 되기까지 적용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선생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읽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예외죠. 워낙 그렇게들 읽으니까 그래, 그렇게 하세요 가 된 거지. 기준에 따르면, 원칙에 따르면 이 표기만 옳고 이 표기는 틀리다고 해야 맞겠죠. 이건 그냥 예외일 뿐이고 이게 맞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발음한다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원칙에, 즉 D라는 분류에 잘못 적용되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굳이 안 할게요. 그 다음 55번으로 갑니다. 이건 했잖아. 딴 문제 몇 번? 54번 하고 또 몇 번을 했지? 54번 안 했어요? 55번 안 했어요? 했잖아. 안 하겠습니다. 한 문제는 안 합니다. 또요? 60번까지. 없으면 70번까지. 64번. 네, 64번.
63, 64. 통사적과 비통사적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말이 재밌습니다. 합성어도 단어이므로 단어 내부에 다른 요소는 개입될 수 없다라는 판별 기준. 무슨 말이냐면 책상이라는 건 단어죠. 그럼 이 중간에 어떤 말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따라서 돌아가다라는 게 하나의 단어라면 이 역시 중간에 뭐가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는 기준을 여기도 적용하자는 거죠. 따라서 뛰어서 나다란 말은 틀리니까 뛰어나다란 말은 합성. 그럼 여기서 이 서라는 말이 다른 요소로서 개입되지 못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깎아먹다는 깎아서 먹은 거니까 이걸 구라고 보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 문제는 이 뒤에 써있는 이 글자죠. 하지만 다른 기준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이지 않아. 기껏 말해놓고 마지막 말은 무책임하게 끝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틀린 걸 찾고 있어요. 그러면 1번 선지에서 책을 서가에 꽂아두었다는 합성어이다 라는 건데, 그렇다면 똑같이 해보면 되겠죠. 꽂아서 두었다, 이 말이 성립하느냐 아니냐를 따져보면 알겠다는 거죠. 그러면 서가는 책장이죠. 책장에 책을 꽂아서 그냥 둔 거죠. 꽂은 채로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지를 합성어가 되려면 이 녀석이 아예 성립하지 않아야 되는데, 꽂아서 두었다라는 말은 서를 넣어도 의미가 통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구로 봐야 되겠습니다. 딴 선지들 중에서는 여기를 잠깐 볼까요? 알아서 보자가 불가능하고, 알아서 보자. 돌아서 가셨어도 불가능하죠? 근데 문제는 이거죠. 건너서 뛰다. 이건 한번 설명했던 거죠. 건너서 뛰는 게 불가능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뜻과 이 뜻은 다르잖아. 건너서 뛰는 게 아니라 건너뛰다라는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그 중에서도 뛰는 행위가 먼저 이루어지니까 이것은 분리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다는 거죠. 아예 불가능하지 않지만 자리를 잡아서 먹지는 않으니까 역시 이것도 분리가 안 되는 것이죠. 자, 또요. 70번까지. 69번. 앞부분 문제라 해도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세요. 우리가 오늘 풀 문제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답을 피드백을 충분히 해도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69번. 파생어의 의미를 적절하게 풀어서 표현한 것은, 요거는 뭘 알아야, 뭐가 있어야 풀 수 있을까요? 그냥 간단해요. 접사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 그게 이 문제의 유일한 키가 됩니다. 그러면 덧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 덧대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한 겹 더란 뜻이 되니까 속에 넣으란 말이랑은 상관이 없고요. 엿보았다의 엿은 몰래란 뜻이니까 미루어랑 상관이 없고요. 설익다의 설은 심하게가 아니라 오히려 덜 익었다라는 뜻이죠. 반대입니다. 그 다음에 밀쳐서, 이 밀쳐서란 말은 뭐냐면 밀다라는 단어가 있어. 여기에 접사 치가 붙어서 밀치다가 된 거고요. 치라는 건 그냥 전미사로 붙을 경우에는 강조의 의미를 지닙니다. 비슷한 건 뭐 있나요? 부딪다, 뒤에 치가 오면 부딪히다가 되죠. 이것도 그냥 강하게 부딪혔다 라는 뜻일 뿐이에요. 다만 주의할 건 만약에 앞에 붙으면 그거는 강하게의 뜻이 아니라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로. 치밀다, 치솟다, 치세우다 이런 거예요. 자, 그건 그렇고 어쨌든 여기서는 밀치다니까 이건 그냥 강하게 밀다 인데 갑자기 당겨서라니 왜 또 뜻이 바뀌어요? 뭔 말이야? 5번. 그녀는 가녀다란. 다란이란 말은 우리가 바로 지난 수업 때 얘기를 했죠. 국다라타로 언급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국다라타, 짧다라타, 얇다라타 그러면 무척 굵다, 짧다, 얇다 이렇게 되거든요. 때문에 5번 선지가 적절한 선지. 이건 그냥 단순하죠. 정말 단순해요.
어휘력이 있으면 풀고 없으면 틀리는 문제인 셈이죠. 평가원이 이런 문제를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지만 편견. 추론 문제도 틀림없이 많이 되지만 그냥 어휘력이 없으면 틀리는 문제도 출제됩니다. 왜냐하면 어휘력도 수학 능력의 일부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공부해봐서 알잖아. 어휘를 많이 아는 사람이 공부하기 편한 건 사실이죠. 자, 그 다음 또요. 70번까지. 없으면 80번까지. 73번이요. 71번과 3번. 우선 두 문제하고 또 질문 받을게요. 71번을 먼저 봅시다. 잘못된 걸 찾고 있네요. 그래서 기억은 접두사가 명사의 결합, 니은은 접두사가 용언의 결합, 디귿은 접두사가 둘 이상의 품사의 결합. 그다음 마지막 리을은 이게 핵심이죠. 환경에 따라 형태가 다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접두사가 찰일 텐데 옥수수 앞에는 찰이라고 와. 그런데 조 앞에는 그러면 찰조라고 해야죠. 근데 왜 여기는 리을이 탈락하느냐? 그건 뒤에 지읒이라는 자음이 왔기 때문이 아닐까? 짐작이죠. 꼭 그런지는 모르잖아. 다만 우리는 한국말은 디귿과 지읒 자음 앞에서 약간 불규칙 혹은 예외적인 현상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지금 아마 문제 나오겠지만 안 나오네. 불이죠. 불. 아니다 불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럼 이 글자에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쓰면 그냥 불로 발음을 하죠. 뭐 이 글자가 아니더라도 불로 발음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뒤에 이렇게 오거나 이런 말이 오면 리을이 탈락해서 이렇게 되죠. 전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부도체고 자유롭지 않으니까 부자유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의 자음 중에서는 디귿, 지읒, 그 다음에 니은도 예외를 좀 많이 낳는 단어죠. 주로 불규칙에서 니은이 오면 예외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으로 선지로 가볼까요? 첫 번째, 기억은 접두사가 명사에 결합했다. 그럼 기침도 명사고 살도 명사니까 1번은 올바른 선지. 다만 주의할 건 만약에 이 선지에 이거 말고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1번도 잘못된 선지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 구는 접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사례를 들었죠. 그 다음 2번 니은은 용언에 결합한다 그랬어요. 따라서 나가다 동사, 맞다 동사니까 2번도 올바른 선지. 3번은 둘 이상의 품사, 접두사는 헛으로 같은데 디디다는 동사고 수고는 명사니까 둘 이상. 다음 4번 니은, 리을에 모두 해당하는 사례로는 두 가지가 있다. 자, 니은이 애초에 뭐였어요? 니은은 용언에 결합한다. 리을은 환경에 따라 형태가 다르다. 그러면 빨갛다와 노랗다는 용언입니다. 따라서 니은은 완성이 됐고요. 다음 리을은 환경에 따라 형태가 달라야 되는데 얘는 새고 얘는 셋인데 얘는 왜 새고 얘는 왜 셋이냐? 잠깐만요. 이렇게 써보면 어때요? 이거는 익숙하지 않죠. 다시 말해 새와 셋은 새가 일반적인 형태고 뒤에 니은이 올 때만 셋을 쓰는 게 아닌가라는 추론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5번은 왜 틀리냐? 답이 지금 5번이 모양인데요. 디귿과 리을에 모두 해당한다 그랬지만 디귿은 수와 수스로 리을은 해당이 되지만 꿩과 양은 둘 다 명사니까 디귿의 사례로는 적절치 않겠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것이죠. 시는 여기 말고도 또 뒤에 아마 문제로 나왔던 걸로 내가 기억합니다. 거기에 아마 이런저런 근거가 있을 거예요. 71번은 했고 그 다음 몇 번이랬지? 73번? 네, 73번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문 딸린 문제네요. 지문이 있고요. 지문 안 읽을게요. 그 다음에 문제로 바로 갑니다. 잘못된 걸 고르라 라고 써있네요. 자, 먼저 기억은
파생 접사고 니은 어미네. 기억은 접사, 니은은 어미.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드높은의 드는 접사이다. 단어 파생에 기여한다. 이건 그냥 접사라는 뜻이니까 굳이 설명도 안 하고요. 드가 접사인 건 맞느냐? 맞죠. 드높다. 높다라는 게 용언의 어간이니까 접두사가 되겠죠. 품사는 못 바꾸고요. 그다음에 꾸러기 마찬가지 접사고요. 말썽꾸러기는 말썽과 별개의 단어. 왜냐면 이거는 1년 내내 얘기하는 거죠. 접사가 붙으면 접사 붙기 전과 접사 붙은 뒤는 전혀 별개의 단어니까 요거는 부디 제발 좀 별개로 인정을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3번 되었다의 엇은 니은 어미죠. 따라서 어간을 결합하여 특정한 기능을 부여한 과거 시제를 표현하니까요. 형태소인 것도 맞죠. 4번 깊이의 이는 니은에 해당하는 예로 이는 접사. 그러면 지금 깊이의 이는 무슨 접사예요? 명사 파생 접사. 맞아요? 그럼 어떻게 확신해요? 두 가지. 명사 파생도 되고 뭐도 돼요? 부사 파생. 따라서 명사 파생 혹은 부사 파생 접사라고 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깊이라는 말은 아예 활용이 아니에요. 활용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파생되는 거예요. 5번 선지는 굳이 안 읽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미의 활용이니까 활용된 어미를 일일이 사전에 올릴 것 같으면 사전은 답이 없겠죠. 먹다 하나로 표제어가 몇 개라는 게 먹다 하나의 표제어가 한 30개는 실릴 텐데 그래서야 어디 사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 73번까지 봤고요. 또요? 80번까지. 네, 77번. 그 앞에 혹시 있나? 없어요? 그럼 77번을 바로 갑니다. 잘못된 걸 고르라 라고 써있네. 있습니까? 자, 여기 보면 이것과 이것인데요. 핵심은 이거죠. 그런데 원형을 밝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이 뒤에 보면 이런 말이 보여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 이나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는 역시 원형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 뒷부분이 사실 이 문제는 거의 필요가 없긴 하죠. 그래서 길다에 2가 붙은 예인데 19항 1과 2과 3이니까 그걸 좀 다시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19항의 1은 명사로 된 것, 2도 명사로 된 것, 3은 부사로 된 것이에요. 요게 주의해야 할 점이 되겠죠. 중세국어라면 명사파생 접사와 부사파생 접사가 달랐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현대국어는 둘이 같죠. 자, 19항 1은 명사예요. 따라서 길이. 다만 이 길이는 부사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1의 얘도 되고 3의 얘도 되죠. 둘 다 된다는 게 우리가 주의할 점이죠. 다음 먹이는 오로지 명사이기만 하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무듬. 자, 무듬이라는 것이 명사냐? 우리가 무듬이란 말을 명사로 쓰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한 번도 무듬을 명사로 쓴 적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무듬이란 말이 이상하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되면 명사 절인 셈이죠. 그럼 여기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렇게 꾸며주면서 알 수 있듯이 얘가 지금 부사어잖아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열심히 얘기했죠. 부사어 꾸며주면 이 자리는 용언 자리다. 따라서 이거는 뭐로 취급한다? 용언이니까 어미로 취급해줘야죠. 때문에 우린 지금 파생 접사 얘기하고 있으니까 19항 2의 예로는 만들 수가 없겠네요. 다음 5번 높다 이가 붙은 높이. 마찬가지 얘처럼 이것도 명사도 되고 부사도 됩니다. 여기도 명사도 되고 부사도 되죠. 그럼 1번과 5번도 선생님 뭐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추가할 수는 있죠. 둘 다 되니까. 정확하게 가능성만 얘기한 거니까 상관이 없죠. 하지만 3번은 애초에 글러먹었습니다. 왜 4번에 EQ를 줬어? 3번에 줘야죠. 이렇게. 얘나 죽으면 이제 명사로 쓰니까. 근데 묻다와 죽다 뒤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얘도 명사 파생 접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은 널리 쓰이는 접사가 아니니까. 앞에서 여기 이건 딴이구나 또. 여기 써있구나. 이나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되는 거. 이나 음이 아니라 엄이죠. 따라서 원형을 밝히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단어는 존재하는 단어죠. 무덤과 주검. 주검은 시신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80번까지. 몇 번? 7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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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도 우리 이거 하지 않았어요? 했어요. 안 합니다. 했던 건 안 할 거야. 야 씨, 왜 자꾸 한글 물어봐? 참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얘기합시다. 이번 4일간의 영상은 채널에 다 올려둘 거고 다 공개로. 어차피 이 교재가 없으면 뭐 크게 영상이 도움 안 될 것 같아서 냈다 다 공개를 해둘 테니까 나중이라도 필요한 사람은 알아서 보시고 또 빼먹은 사람도 참고할 수 있게끔 다 올려두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필요한 사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79번 안 할 거고요. 80번까지 또 질문. 80번까지. 80번. 80번 우리가 아마 안 한 것 같은데 여기 무슨 말이 써 있어요? 널리 쓰이지 않는 전미사. 그러면 소리대로 적지요라는 말을 다른 말로 쓰면 무슨 말이야? 어간의 원형을 밝히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 의미가 그 어간 뜻과 멀어진 것도 마찬가지 소리대로 적는다. 앞에 한 얘기 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했듯이 주검도 이나 이외에 널리 쓰이지 않는 전미사니까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요. 여기도 뜻과 멀어졌으니까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게 걸음이 있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 말을 이렇게 알아두면 되는데 이건 물어보자. 야, 걸다란 말이 무슨 뜻이야? 고리, 문고리 걸다. 아니 근데 걸음이 뭔지는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후한 냄새를 풍기는 굉장히 영양가 넘치는 그것이 걸음인데 그거랑 옷을 걸다랑은 별 상관이 없어 보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대체 그 걸다는 무슨 말일까요? 그 걸다가 아니에요. 후크가 아닐까? 많다. 비슷한데요. 걸다란 말은 문학을 위해서라도 당신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현대문학 특히 개화기나 일제강점기 소설에 이 말은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밥상에 반찬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음식을 잘 차렸어. 푸짐해. 그럴 때 밥상을 걸게 차렸다. 상이 엄청 거네. 음식이 참 걸어서 오늘 내가 포식하겠어. 이럴 때 걸다란 말을 써요. 이 뜻이 우리가 아는 걸음이랑 비슷하게 연동이 되는 거죠. 푸짐하다, 충분하다, 양분이 많다 이런 뜻이거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입이 걸다. 그러면 이 걸다란 말은 뭐 식성이 뛰어나서 많이 먹어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험한 말을 많이 하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 말버릇이 굉장히 나쁜 사람 보고 야, 저 친구는 입이 너무 걸어서 에이 가까이 하기 싫어. 피곤한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또 단어 뜻이 두 가지예요. 그 중에서 앞에 거. 잔칫날에 잔치집에 갔더니 상을 굉장히 걸게 차려서 포식하고 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어쨌든 거기로부터 뜻이 좀 멀어졌으니까 원형을 안 밝혀서 이렇게 소리대로 발음 표기를 했네요. 걸음 이렇게요. 자, 그럼 선지로 가볼까요? 뜻과 멀어지죠. 노름. 이거를 올해 들어 나한테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 와서 선생님
아니 이것도 노름도 어쨌든 노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해서 이 친구 위험한 친구다. 아니 얘는 노는 인생 조심해야 돼. 이렇게 몇 번 얘기했습니다. 도박과 투자는 절대 노는 게 아니에요. 점 10원짜리 고스톱 이런 거 치면 안 돼.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음은 널리 쓰이니까 원형을 지켰죠. 원형을 지켰고요. 널리 쓰이니까 안 쓰였으면 원형을 안 지켰겠죠. 그 다음에 암은 널리 쓰이지 않으니까 원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원형을 어겼습니다. 널리 안 쓰이니까요. 다시 말해 이나 미음 이외의 모음으로 쓰는 조미사는 원래 널리 안 쓰여요. 이나 미음만 쓰이죠. 자, 널리 쓰이는 조미사가 붙었지만 그럼 이나 미음이란 말로 이 말을 바꿀 수 있어. 이나 미음이 붙었지만 해서 이미 틀렸죠. 그러니까 널리 쓰이는 전미사를 딱 이 두 개로만 알고 있어야 돼. 이하고 미음. 근데 얘는 웅이 붙었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벌이 이가 붙었죠. 벌다에 이가 붙어서 벌이가 되는 거죠. 자, 80번을 끝냈고요. 그 다음 이제 90번까지 마지막이죠. 몇 번 질문? 84번, 85번, 85번, 84, 5, 6, 90번. 네? 89번. 84, 5, 6, 9, 90. 오늘 할 얘기가 진짜 이따 할 얘기가 문장 성분 조금 하고요. 온통 그 아는 문장 얘기밖에 없어서 시간이 많이 좀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풀이를 자세하게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으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있네요. 아까 말했던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불을 쓰는데 기억이나 지읒, 아까 디귿도 우리가 확인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로 우리가 발음하고 쓰는 거죠. 그럼 불과 부는 지난 두 번의 시간 동안 수업한 바에 따르면 이 형태겠죠. 의미와 기능이 같은데 형태만 다르니까. 그것도 이 형태. 그것도 정확히 따져서 의문론적 이 형태. 왜냐면 뒤에 기억, 디귿, 지읒이 올 때만 부로 바뀌니까. 의문론적 이 형태인 거죠. 자, 그리고 요거 잠깐 짚고 넘어갑시다. 이 셋이 시도 전부 의문론적 이 형태. 그러니까 이 형태가 총 4가지나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 이게 지금 몇 번이에요? 83번이죠. 풀어봤으면 알겠지만 요 4개가 전부 의문적 환경에 따라서만 정해져요. 양성이냐 음성이냐 그 다음에 울림소리냐 아니냐에 따라서만 정해지니까 이것을 모두 이 형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어떤 학생은 새와 셋 중에 선생님 셋이 더 센 뜻 아닌가요? 근데 보시다시피 뜻은 다 같고 의미는 같고 음은 환경에 따라서만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벌써 졸려? 야씨 뭘 했다고 졸지 마시고 칠판 보세요. 자, 84번. 어떤 단어가 파생어인지 알아보려면 접사로 처리된 게 있느냐? 근데 접사의 형태 같다 그래서 다 파생어 아니다. 여기죠? 되다는 이렇게 따라서 이건 파생어다. 하지만 이때 잘되다의 되다는 잘과 동등한 어근 자격을 갖고 결합하고 있고 이런 뜻이다. 우리가 되다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become, became의 의미가 있고 이거는 by 무슨 self나 이런 의미를 지닌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피동과 이런 의미를 따로 구분해서 이것은 합성어고 이것은 파생어로 봐야 주겠다. 그래서 기억은 파생어, 니은은 합성어입니다. 그러면 나다, 맞다, 받다, 지다, 되다 전부 접사일 때 어떤 뜻인지가 써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지를 보고요. 1번 별난 행동을 많이 한다와 샘물이 솟아난다야. 그러면 이때 별나다란 말은 앞에 써 있듯이 그런 성질이 있다. 즉 별스러운 성질이 있다의 의미이지만 여기서는 솟아서 나다의 원뜻이 뭐예요? 잠깐만요. 나다의 원뜻이 뭐예요? 원뜻. 공간이 있을 때 공간의 안쪽에서
공간의 바깥으로 이동하는 걸 나다라고 합니다. 들다는 무슨 뜻이에요? 공간의 밖에서 공간의 안으로. 그럼 나다란 말은 무슨 말이야? 샘물이 솟아서 샘물이란 공간의 밖으로 이동해. 그러니까 솟아나는 거죠. 때문에 이것은 나다의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합성. 이거는 그런 속성을 많이 갖추고 있다는 의미의 뜻으로 쓰였으니 접사로 이해해주면 파생어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맞다도 그것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 익살이란 걸 지니고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야단 맞다라고 하면 야단이란 행위를 내가 지니고 있다. 야단을 지니고 있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맞은 거죠. 야단이. 이때 맞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말과 같냐면 손님을 맞다랑 같습니다. 야단을 맞다, 손님을 맞다. 전부 특정한 주체나 행위가 내 쪽으로 가해지다의 의미를 지니죠. 그 다음 강요 받았다. 여기 보니까 피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들어. 그럼 그의 입장에서는 강요란 행위를 당한 거죠. 그리고 강요 원래 명사인데 강요 받다는 동사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받다. 원래 받다죠. 아이인가? 모르겠다. 어쨌든 위로 내가 내 쪽으로 대상이 이동한 거니까 오케이. 자, 4번이 문제인데 이게 뭐예요? 멋지다의 지다는 그런 성질이 있음, 그런 모양임, 그리고 형용사를 만들어야 돼. 그럼 이 경우에는 멋이라는 성질이 있는 것이고 원래 얘는 명사인데 멋지다는 형용사죠. 멋진다란 말이 없으니 형용사예요. 그런데 값지다란 말도 값이라는 여기 보시다시피 값이라는 성질이 있음. 또 값지다도 원래 명사인데 값지다는 형용사죠. 즉 4번의 왼쪽과 오른쪽은 똑같이 접사로 쓰였어. 근데 잠깐 질문. 그럼 지다란 말은 원래는 무슨 뜻이에요? 접사 말고 그냥 평범한 하나의 품사로 대우할 때는 무슨 뜻이에요? 두 가지 쯤이 있겠죠. 첫 번째는 이기지 못한 거예요. 승부에서 패배한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는 거죠. 해가 지다. 눈물 짓다. 그 다음에 등에 무언가를 올려 메고 이동하는 것도 진다. 짐을 지다가 되겠죠. 하지만 이 경우는 그 셋 중에 어느 것으로 해당되지 않고 값이라는 속성을 지니다의 뜻만 있으니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죠. 둘 다 파생어. 5번의 마지막 대답. 잇따라 계속된 출렁 대답. 근데 여기는 손을 대답. 말 그대로 터치. 그러면 얘는 합성어고 저긴 파생어. 이렇게 됩니다. 어휘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양쪽을 다 적용해 보는 것도 이 문제 푸는 능력이 되겠네요. 84번 그 다음엔 85번 보기의 기억과 니은 마찬가지 기억은 합성어 니은은 파생어입니다. 이 코웃음과 비웃음은 우리 시험도 봤던 거죠. 기억이 합성어 니은이 파생어예요. 자, 합성어로 맞는 것만 찾아봅시다. 여기서부터 아니야 지금 이따가 할 거니까 내가 하겠어 빨리.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요. 직접 성분 분석을 했습니다. 파생어란 뭐다? 직접 성분 중에 한 항이 오로지 접사로만 되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접사로만 된 항을 찾아보면 이거 접사죠. 요거 접사입니다. 여러분 잡이라는 말은 접사예요.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왼발잡이, 오른발잡이. 접사예요. 주의하시고요. 하지만 나머지는 접사로만 된 항이 없죠. 이것도 이걸 다시 분석해야 싸우 더하기 미음으로 분석해야 접사로만 된 항이 나오니까 마찬가지 뛰 더하기 기로 분석해야 접사로만 된 항이 나오니까 접사로만 된 항은 싸움과 뛰기에는 없죠. 그 다음에 이쪽도 직접 성분 분석하면 여기 이건 물어보자. 단팥과 죽은 직접 성분을 단과 팥죽으로 해요. 단팥과 죽으로 해요. 이거 기출이에요. 기출이에요 진짜. 평가원에서 물어본 적이 있는 문제. 그래서 내 문법 SAP 들은 사람은 아마 대부분 들은 것 같지만 빨간 책에 이 문제 있어서 풀어봤습니다. 단팥은 없어요. 팥의 품종 중에 단팥이란 품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팥죽은 팥죽인데 달콤한 팥죽인 것이지 단팥으로 죽을 끓인 게 아니라고.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쨌든 접사로 만든 향은 없죠. 간은 달다고요. 팥죽은 팥죽이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분석해도 상관이 없다 그랬죠? 뭐 했던 거고요. 요건 어떻게 분석해요? 나들이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접사로 만든 향을 찾아보자. 어느 게 접사로 만든 향이냐? 야, 살얼음의 살은 엉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금방 깨질 것 같다 이렇게. 사전에 살이란 접사를 검색해보면 얘가 살얼음 하나밖에 안 나와서 내가 한참 생각해봤거든. 다른 거 뭐 있지? 근데 도무지 모르겠어요. 혹시 떠오르는 게 있어요? 살로 시작하는 파생, 살얼음 말고 도무지 안 떠오르는 거. 뭐가 있을까? 뭔가 있을 수도 있네. 엉성한, 금방 깨지는 이런 의미.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요거 접사. 그 다음에 요게 명사 파생 접사죠. 나들다는 합성어예요. 방금 나다 들다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날개깃은 뭐 둘 다 명사니까. 따라서 한쪽은 합성어니까 요거 파생어니까 요거 그러면 답은 1번이 빙고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86번 바로 또 갑니다. 옳은 걸 고르시오. 요것도 그냥 똑같이 합성어, 파생어만 찾는 거라서 기억은 단일어, 니은은 합성어. 자, 기억은 단일어, 니은은 합성어. 그 다음에 디귿은 뭐죠? 접사가 어근 앞에 붙었으니까 디귿이 접두 파생. 리을은 어근 앞에 붙은 게 아니라면 리을이 전미 파생.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단일어 찾으면 이거. 어이구, 이만큼. 뒤집단 단일어 아니니까 안 되겠죠? 합성어 찾으면 합성어는 뭐 있을까요? 이 중에 이게 합성어죠. 멱키란 말은 무슨 말인가? 쪽, 방향. 그래서 해가 지는 쪽이나 방향이나 시간도 말하거든요. 그래서 동틀 띄고 멱해라고 하면 동일틀 때를 말하죠. 시간이나 쪽을 가리키기도 해요. 선역이라는 말도 있죠. 그건 합성어지만. 그 다음에 멱은 의존명사예요. 혹시 접사라고 오해할까 봐서 의존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접두파생이니까 덧니, 뒤집다. 그 다음에 여기도 있네. 덧니, 뒤집다. 이렇게 되겠죠. 전미파생은 값어치. 그 다음에 다치다. 값어치, 다치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3번이 빙고네요. 뒤집다의 뒤는 무슨 뜻이에요? 마구거든요. 원래 뒤섞다, 뒤흔들다. 그럼 뒤집다가 마구 집다냐? 우리가 알기로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뒤집다는 손바닥을 뒤집는 거죠. 그럼 대체 뒤는 마구라면서 왜 뒤집다는 마구가 아닙니까? 접사 뒤는 뜻이 두 개예요. 안타깝게도. 마구란 뜻이 있고 반대로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집다가 뒤집다가 되는 거죠. 자, 84, 5, 6이랑 몇 번이랬지? 89번이랬나? 89, 90. 좋아요. 89, 90. 마지막 이 형태 문제. 자, 이제 이걸 좀 자세히, 그동안 여러 번 얘기했지만 다시 자세히 봅시다. 이 형태는 의문론. 그 다음에 의문론적 이 형태는 당연히 의문 환경이고요. 형태론적 이 형태는 의문론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설명이 이루어지겠는데, 자, 간단하죠. 일단 얘와 뒤에 두 개를 보자. 그러면 막다와 먹다가 있을 때 막다 뒤에 at을 쓰고 먹다 뒤에 ot을 쓰는 것은 얘가 양성이고 얘가 음성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다 뒤에 양성이라고 믿고 at을 썼더니 이것이 결국 엿으로 바뀌더라 라는 얘기죠. 하, 엿.
이렇게. 그럼 이것은 어간 하에만 붙는 이게 핵심인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양성, 음성이 아니라 특정한 어간에만 붙어요. 따라서 이때 하는 양성이고 뭐고 간에 필요 없고 특정한 단어에만 붙는 형태수를 나머지와 달리 따로 가지고 있어. 때문에 at과 ot과 yot은 형태론적 이형태가 된다. 그럼 여기 형태론적이란 말은 무슨 뜻인 거예요? 이 말을 뭐로 정의하면 되겠어요? 이 말은 특정한 의미 혹은 어휘에서 실현되는 이형태. 다른 말로는 의미론적 이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의문론적 이형태가 아니라 의미론적 이형태다. 이렇게 생각해봐요.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있고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이 있어요. 빨간 옷을 입은 사람과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은 둘 다 입장하려고 대기줄에 서 있습니다. 대기줄에서 앞에서 검시관이 와서 빨간 옷을 보고 입장을 시키고요. 파란 옷을 보고는 입장을 시키지 않아요. 이게 단순한 의문론적 이형태예요. 그냥 양성이냐 음성이냐 자음이냐 모음이냐만 보는 거예요. 근데 누가 파란 옷을 입고 왔어. 그래서 너 입장 안 돼 라고 하고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을 봤더니 이 건물의 주인 혹은 이 행사의 주최자야. 그래서 왜 파란 옷 입었어요? 어쨌든 빨리 들어오세요. 그 입장을 시켜. 혹은 특별한 문으로 데려가. 그럼 이것이 의문론적인 것 같지만 알고 봤더니 특정한 어휘나 의미에만 통하는 형태론적 이형태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뒤에 이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접사와 어근이 결합할 때에도 나타난다란 말이 보입니다. 자, 먼저 휩쓸다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휩쓸다는 접두사가 바뀐데 원래는 휘이다. 원래는 휘인데 근데 왜 쓸다 앞에서는 휘부로 바뀌느냐는 거야. 다시 말해 휘인 상태로 쓰이다가 굳이 쓸다만 나오게 되면 휘가 갑자기 휘부로 바뀌어. 그러면 이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휘가 모음이 올 때에는 휘로 쓰다가 자음이 올 때는 휘부로 써요. 그러면 의문론적이죠. 모음과 자음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모음이든 자음이든 상관없이 전부 휘로 쓰다가 이 단어 앞에서만 휘부로 바뀐다면 이제 형태론적 이형태가 되죠. 특정한 의미와 상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휘은 형태론적 이형태가 되고요. 특정한 의미, 단어와만 상관이 있으니까요. 걸터듬다도 마찬가지. 이거 좀 다르죠. 얘는 어근이 바뀐다. 원래는 더듬다였는데 걸 뒤에 다른 모든 것이 오면 그냥 그대로 가는데 똑같이 다른 애들이 오다 말고 갑자기 더듬다가 나오니까 이번엔 걸이 바뀌는 게 아니라 얘가 바뀌더라. 이쪽이 바뀌더라는 얘기죠. 접두사가 아니라 어근이 바뀌더라. 이때도 마찬가지. 형태론적 이형태. 왜? 특정한 단어에서만 그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다음 이번엔 전미사입니다. 이건 접두사였죠? 이번엔 전미사예요. 바느질과 까마타인데 바느질은 어근이 바뀐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되면요. 그러면 봐요. 뭐가 와도 그냥 질의 도둑과 강도의 변화가 없는데 얘가 올 때만 리을이 빠지더라. 그럼 이것은 이 단어와만 상관이 있으니까 마찬가지 의문론이 아닌 형태론적 이형태. 특정 단어, 어휘, 의미, 뜻과만 상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까마타는 이번엔 전미사가 바뀌는데요. 자, 깜 더하기 아타. 그 다음에 껌 더하기 어타. 이렇게 된다. 이거는 의문형용이죠. 왜냐하면 양성, 음성, 음성이니까. 이건 의문론적 이형태로 볼 수 있겠다는 거죠. 특정한 단어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양성과 모든 음성에서 동일하게 바뀌니까요. 자, 그러면
89번입니다. A와 B의 예를 모두 볼 수 있는 설명만을 있는 대로 부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 A는 의문론이고요. B는 형태론입니다. 그러면 양성일 때 알아, 음성일 때 어라. 여기까지가 의문론. 오로지 양성이냐 음성이냐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작다, 명령문이니까 동사를 써야죠. 그래서 먹다, 그 다음에 자다, 뛰다, 뒤에 전부 어라를 쓰거나 아라를 쓰거나 어라를 쓰는데 동사어간 가다 뒤에 붙이니까 이것들이 안 나오고 거라가 나오더라. 마찬가지 오다 뒤에 붙였더니 얘가 안 나오고 너라가 나오더라. 그러면 이 두 개는 얘네들과 의미와 기능은 동일한데 의미와 기능 동일의 명령의 종결음이 그런데 특정한 어휘 뒤에서만 이렇게 바뀌거나 이 뒤에서만 이렇게 바뀌니까 이것을 형태론적 이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기억만 답이 됩니다. 나머지도 설명하겠습니다만.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나봐요. 우리가 SEP 수업할 때 뭘 배운 적이 있냐면 어미불규칙에서 여불규칙, 여불규칙, 오불규칙, 너라불규칙을 배웠어요. 너라불규칙은 거라를 다 쓸 수 있는데 굳이 오다 뒤에서만 너라로 바뀌더라. 이건 불규칙이다 라고 내가 설명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거라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내용은 뭐냐면 얘네 두 개도 아라와 어라를 쓸 건데 그런데 얘네 뒤에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얘네도 가라, 와라를 쓰면 돼요. 다시 말해 아라와 어라를 쓸 수 있어.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다른 모든 용언 뒤에 거라가 올 수 있어. 가거라, 먹거라, 자거라, 뛰거라. 그런데 오다 뒤에는 오거라라는 말을 안 쓰더라는 거죠. 오너라라고 말하지 오거라라고 말하지 않는다. 따라서 너라만 너라불규칙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요 학교문법에서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는 원래 거라란에 대한 언급이 계속 있었어. 근데 최근에 국어원 홈페이지에서도 거라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확하게 너라만 불규칙으로 남아있고요. 거라는 그냥 이렇게 더해서 거라가 온 게 아니라 그냥 거라라는 말을 거기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쓰는 거죠. 가거라, 자거라, 오거라. 먹거라. 근데 오다만 오너라로 쓰고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이 문제는 국어원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문제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봐요. 참 니은은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는 주격조사 이와 을을 쓰고 모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는 주격조사 가와 을을 쓴다. 그냥 의문론적 이 형태만 있죠. 자음과 모음. 그게 전부니까. 그 다음 디귿은 나이 대신 연세, 주다 대신 들이다, 대려 대신 못이다 등의 특수한 어휘를 쓴다. 이거는 형태론적 이 형태. 뜻은 같은데 뜻이 기능이 같다고했구나. 기능이 같은데 의미를 높이는 말을 쓰니까 아예 형태론적인 의미만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아니 그냥 디귿을 이 형태로 이해하지 않는 게 편하겠다. 형태론적이니까 그럼 이 형태가 아니라 그래야죠. 자, 마지막 90번. 이거는 제대로 알고 풀었어요? 의심스러운데. 우선 칠판을 보고 설명 들어요. 매라는 말은 다른 단어에도 붙는 접두사인데 굳이 쌀 앞에서만 맵으로 바뀌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맵쌀이란 말은 맵쌀 알긴 아나? 맵쌀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찹쌀은 알아요? 찹쌀은 뭐예요? 들어만 봤지 뜻은 모르잖아. 맵쌀과 찹쌀이 뭐가 달라요? 맵쌀은 그냥 우리가 보통 먹는 쌀이고 찹쌀은? 찹쌀은
찰기가 좀 더 있는 쌓여. 정답인데 찰기라는 말이 뭐야? 찰기라는 게 밥을 지었을 때 좀 더 끈적끈적하고. 끈적끈적 정확합니다. 매다라는 말은 맵쌀은 여러분이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밥쌀이에요. 그럼 찹쌀이 있겠죠? 그럼 찹쌀은 찰기라고 하고 찰기는 좀 더 끈적하고 엉겨붙으면 찹쌀이라고 해요. 그래서 찹쌀로만 밥을 지으면 당신들이 찹쌀밥을 언제 먹냐면 그 삼계탕 안에 들어있는 밥 있죠? 그거는 찹쌀로만 지어요. 그래서 그거는 잘 안 띄어지죠. 억지로 막 잡아 띄어야 되잖아. 찹쌀로만 지으니까 밥이 끈기 있어 엉겨붙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다라는 말은 원래 매지다라는 뜻이고요. 그럼 매지다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찰기 없이 찰기나 끈기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매지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아무튼 쌀 앞에서만 매가 맵이 되니까 따라서 얘는 형태론적 이형태가 되겠고요. 다음 여기 보시면 기장과 벼도 곡물의 일종인데 이 앞에 있는 매를 쓰다가 이 쌀 앞에서만 맵인 걸 보면 접두사가 바뀐 거죠. 매는 접두사니까 물론 형태론적 이형태고요. 다음 니은 갈가마귀는 접두사 갈에 명사 까마귀가 결합했다. 그러면 이거는 어가 접자가 아니라 어근이 바뀐 거죠. 갈가마귀가 뭐예요? 들어보긴 했어요? 처음 들어봐요? 갈가마귀? 체리나 너 자꾸 졸면 갈가마귀가 와서 네 눈 파먹는다. 졸지마. 까마귀는 무서운 새예요. 야, 갈가마귀는 여러분이 주로 볼 일이 없고요. 볼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 새는 까마귀보다 덩치가 좀 작아요. 까마귀는 되게 큰 새야. 옆에서 보면 되게 큽니다. 갈가면 작고요. 털이 약간 갈색이에요. 그래서 갈가마귀. 너무 단순하죠. 갈색이야. 그래서 이 녀석들은 어떤 단점이 뭐가 무섭냐면 원래 까마귀를 떼로 몰려다니는데 얘들은 정말 큰 군집을 형성해서 사람이 함부로 이렇게 그러니까 보면 무서워요. 엄청난 때로 까마귀가 와가지고 막 물어대니까 살벌하죠. 네, 어쨌든 어근 쪽이 바뀌었죠. 그래서 어근이 바뀐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이는 굽다의 동사 어간 굽에 전미사 이가 결합하여 만들어졌다. 그러면 동사 어간 뒤에 전미사가 왔는데 어간이 바뀌었네요. 따라서 굽의 비읍이 탈락한 것으로 어근과 전미사 결합할 때 어근이 바뀌었다. 어근이 바뀌었잖아요. 굽이 구로. 다음 문제는 4, 5번이죠. 1, 2, 3번 쉬우니까. 4번 북다의 형용사 어간에 요건 질문. 동찬아, 북다의 어간이 뭐야? 더하기 접사 의대대. 그럼 이게 불그대대라고 한다면 원형을 지킨 거야, 어긴 거야? 어겼. 그렇죠. 어긴 이유는 뭐예요? 기억이. 네가 뭘 말하는지 알지 않으니 그건 틀렸어. 내가 물어보는 건 왜 원형을 지키지 않았냐. 모르겠어요. 뭘 몰라. 이번 시간 내내 그 얘기 지금 풀면서 내내 얘기했는데 이나 미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원형을 지키지 않는다 라고 했죠. 이거는 의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안 지키는 거죠. 그렇다면 푸르데데하다는 뭔데? 자, 똑같이 질문이에요. 푸르데데하다는 어떤 말과 어떤 말의 만남이겠어요? 푸르다랑. 좋아요. 푸르다의 어간이 뭐예요? 푸르 뒤에 뭐가 왔어? 의대대야. 안 왔네요. 그냥 대대하다가 온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형태로 볼 수 있겠죠. 하나는 대대하다고 하나는 의대대하다. 그래서 4번 선지는 전미사가 바뀌었다. 의대대가 아니라 그냥 대대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5번은 왜 틀렸느냐? 자, 5번 까끌하기는 형용사 까끌까끌하다의 어간에 접사 아기가 결합하여 만들어졌다. 그러면 까끌 더하기 아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거꾸러기가 있어. 그러면 거꾸러기는 어간이 꺼끌하다일 것이고, 그럼 꺼끌 더하기 아기가 아니라 어기가 왔네요. 그러면 어근과 점에서 결합할 때 어근이 바뀐 게 아니라 원래 어근은 까끌과 꺼끌이 있고
깍글은 양성이니까 아기를 쓰고 꺽글은 음성이니까 어기를 쓴 것으로 봐서 의문론적 이형태라고 봐야지. 왜냐면 당신들이 설마 꺽글꺽글하단 말을 모르지는 않잖아. 알잖아요. 꺽글꺽글하다, 꺽글거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어근이 바뀐 게 아니라 그냥 원래 단어가 두 개 있는 거죠. 깍글깍글하다, 꺽글꺽글하다. 따라서 5번 선지는 어근이 바뀐 게 아니라 의문론적 이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실컷 풀이를 하고 났더니 시간이 1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아예 안 하고 쉬는 건 좀 그러니까 기출만 보고 쉴게요. 2일차, 3일차 어느 거죠? 기출만 딱 보고 쉬겠습니다. 20학년 부모 작년 9월 모의고사예요. 뭐 고남 안 하죠. 문장인데 뭐가 나오겠어요.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인용절, 그 다음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자, 그러면 뭐 옆에는 훈문장들이 쭉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라고는 하나밖에 없다니까. 문장 성분 찾는 거는 기본으로 할 거고, 그 다음 오로지 절 얘기만 내내 줄창 할 겁니다. 그렇다면 자, 우선 절을 찾아봅시다. 얼음을 먹느니 동생을 꾸며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추위와 상관없이가 먹었다를 꾸며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날씨가 춥다 고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반으로 잘랄 수 있겠죠. 아, 여기도 있구나. 추운이란 말이 날씨를 꾸며주고 있네요. 그러면 각각 문장 성분을 써보면 관형어, 이것도 관형어, 체형 꾸며주니까 이거는 부사어죠. 그리고 이거는 잠깐, 이거는 모를 것 같은데 제호야, 이만큼은 문장 성분이 뭐야? 모르겠죠? 두 놈은 더 물어봅시다. 체린스, 이거 문장 성분. 네? 뭐라고요? 뭘 몰라 말했잖아. 뭘 그래서 모르겠어요. 빨리 뭐래? 부사어죠. 맞아요. 왜냐면 얘가 뒤에 나오는 무슨 말과 이어져? 이렇게 이어져요? 이렇게 이어져요. 했다랑 이어지죠. 날씨가 춥다고? 했다. 근데 했다는 용언이잖아. 그럼 얘는 뭐겠어요? 부사어예요. 다만 부사어 자리에 날씨가 춥다 고, 이때 고가 핵심이죠. 이 고가 뭔데? 인용격 조사잖아. 이거 시험 봤죠? 따라서 이거는 인용절. 부사절이 아니고 인용절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뭐 관형절, 이거는 부사절이 되겠네요. 여기는 앞에 문장 물을 마셨다와 뒤에 문장 얼을 먹었다가 대등하게 이어져 있으므로 어느 게 종속되어 있지 않으니까 대등하게 이어집니다. 그러면 틀린 걸 고르라고 그랬으면 1번 선지. 기억이 명사절이라고 써 있는데 기억은 명사절이 아니고 관형절이니까 1번이 답이 되겠죠. 인용적이라고. 요거 인용절. 부사절. 아니지. 부사어라고. 부사어인데 절은 인용절. 인용절은 대부분 부사어예요.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부사어. 다음에 이거는 올해 육모. 바로 여러분들 시험 본 거. 그래서 이 문제는 약간 신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틀렸죠. 그래서 우선 이만큼이 명사절. 그 다음에 여기가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부터죠. 이만큼이 명사절. 그 다음에 여기서 이어진 문장이 끊어지죠. 그 다음에 이만큼이 얘를 꾸며주고 있죠. 관형절. 그 다음에 여기를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인데 넣지 말자.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가 명사절이 되겠죠. 이렇게. 나머지는 뭐 절은 아니고요. 그럼 이게 명사절이므로 하나하나를 그냥 써볼까요? 이번에는 맨 처음 거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거는 그 다음은 이어진 문장이니까 굳이 원한다는 안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다 혼문장이죠. 혼문장을 만들었으니 채우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주어가 빠져 있어요. 그냥 생략된 주어라고 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누군가가 주기적으로 운동하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누군가가 그것을 꾸준하게 실천하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제대로 된 이 계획을 꾸며주니까 그 계획이 여기 들어가서 계획이 제대로 되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누군가가 계획을 세우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선지서부터 뭘 물어보고 있어요? 먼저 1번 선지 기억이 이거죠. 기억이 서술어의 문장이란 이만큼이 서술어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주어 기능 다시 말해 건강의 첫걸음이다. 뭐가요? 이게 건강의 첫걸음이죠. 얘가 주어고 얘가 서술어예요. 그 상태에서 명사절이 주어라고 하니까 요게 명사절이죠. 이만큼. 따라서 1번 선지는 대뜸 답이 나옵니다. 대뜸. 그럼 나머지는요. 2번 니은이 서술어의 문장. 그 문장은 여기 있죠. 여기 있어요. 누군가. 근데 거기서는 명사절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죠. 아예 없어요. 목적어는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2번을 못 고르 2번을 많이 고른 것은 잘못 2번에서 많이 틀린 것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여기까지를 제대로 확인 못했으니까 틀린 거죠. 당연히 니은이 명사절이니까 이게 서술한가 보다 했던 거지. 아니죠. 니은이 서술한 이 문장은 이 문장을 말하는 거죠. 그럼 뭘 물어보는 거예요? 혼문장으로 제대로 뺄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혼문장을 뺄 수 있냐. 그 다음에 3번 디귿이 서술의 문장은 원한다. 누가요? 누군가가 원하겠죠. 문장에서 명사절. 그럼 이건 명사. 이 문장은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되겠으니까 이만큼이라고 합시다. 이만큼. 화살표는 필요 없겠네. 이만큼에서 명사절이 부사어 기능하고 있다. 이 문장에서 명사절이란 요걸 말하는 거죠. 칠판님이 썼지만 이게 명사절입니다. 이거는 르를 생략한 목적어이지 부사어라고 볼 수가 없죠. 실천하기를 원하는 거니까. 4번 리을이 서술의 문장은 여기 있죠. 이게 리을이니까. 따라서 이 문장의 명사절 따위가 아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미음이 서술의 문장 평행돼야 한다. 좋습니다. 문장에서 명사절이 관용어 기능. 이 문장의 명사절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얘는 얘와 함께 주어이니까 관용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관용어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있긴 있어. 뭐야? 요거요. 제대로 된. 얘가 꾸며주고 있으니까 이거는 관용절이긴 하지만 명사절은 아니니까 명사절이 관용어 기능 하고 있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이 91번, 92번 두 문제, 다시 말해 작년과 올해의 두 기출문제는 말해주는 전하려는 메시지가 너무 명확하죠. 절을 혼문장으로 제대로 분리해낼 수 있냐 없냐 부터 시작해서 절에 관한 문제. 혼문장 분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저 시계로 5분이니까 딱 10분 쉬고 15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멈춰주세요. 자, 앞에 보시고 정신을 차리고 왜 이렇게 잘 자? 보람있게 용기를 내세요. 먼저 40쪽의 문장 성분으로 시작하는 부분을 한 3문제만 보고요. 나머지는 바로 아는 문장으로 뛰어가서 아는 문장을 쭉 설명을 할 겁니다. 자, 보자고요. 우선 지문을 하나 봅시다. 부사어에 대한 얘기예요. 문장부사와 성분부사인데 성분부사는 말 그대로 특정한 성분을 꾸며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사어예요. 근데 문제는 이상하게 오늘은 철수가 나를 피하는 느낌이야. 해서 이 말이
어떤 말을 꾸며줄까요? 이삭이란 단어가 뭘 꾸며줄까? 이렇게 꾸며주면 뭐가 되죠? 다른 날은 아니고 오늘은 이상한데 얘가 평소에 나를 죽자고 쫓아다니니 오늘은 왜 이러지?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오늘은 다른 날은 쭉 영희가 날 쫓아다니는데 오늘은 철수가 나를 쫓아다녀. 나한테 뭐 무슨 일이 있나? 그 다음에 이상하게 왜 나를 쫓지? 나 말고 딴 사람을 쫓아다니더니 왜 오늘은 나를 쫓아다녀? 그 다음에 피한다라는 말도 마찬가지고요. 이상하게라는 말이 이 중에 어느 걸 꾸며주냐에 따라서 의미가 이상해집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사실 이상하게는 이거 전부를 꾸며주는 거죠. 철수가 오늘은 나를 피한 느낌이다 하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전체가 다. 그러면 이상하게는 문장 전체, 이를 문장부서라고 하고 문장부서의 특징은 이와 같이 위치 이동이 자유로운 것도 있지만 여기 이거를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문장부사를 알아내는 방법을 두 개 얘기했습니다.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하나는 위치 이동이 매우 자유롭다는 것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주로 심리를 나타내는 부사어이다 라는 점이죠. 이 두 가지가 문장부사어를 골라내는 방법. 그 다음은 또 딴 얘기예요. 이것도 봐야 돼요. 자, 보시면 저리 가서 놀아의 저리는 성분 부사가 부사어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사어를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이라고 하면 부사가 부사어가 되거나 아니면 체언에 부사격 조사가 붙거나 아니면 용언의 어간에 부사형 전성 어미가 붙거나 이 세 가지 경우입니다. 그럼 첫 번째 말한 거는 부사가 부사어가 된 거죠. 팔짝팔짝 펄렁펄렁 활활활활 사각사각 서걱서걱 반짝반짝 이런 거요. 매우 무척 꽤 자주 조금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부사어가 부사어가 되는 경우에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이게 1-1이고 1-2도 있는데 이와 같이 원래는 이런 용언이었는데 부사 파생 접사 이가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된 부사. 그래봤자 부사죠. 그래서 없이, 같이, 달리, 많이, 널리, 길이, 높이 이런 걸 전부 파생된 부사. 어쨌든 부사죠. 부사가 부사어가 된 거예요. 부사 격투사 쉽죠? 도서관에서. 그 다음에 부사성 의존 명사도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할머니는 눈을 감은 채로 유년 시절을 회상했다 해서 여기죠. 이 말은 주로 조사와 함께 붙어가지고 부사어로 쓰인다. 그걸 부사성 의존 명사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주로 부사성 의존 명사인 겁니다. 그가 눈을 뜨는 바람에 모두가 깜짝 놀랐다 할 때 바람 이런 거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방법이 여기서 여기죠. 이거 어간 아름답의 부사형 전성어미 개. 뭐 있냐면 이와 개와 고로 이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붙어가지고 세 번째 방법.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는 다시 둘로 쪼개서 일반적인 조사 이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부사성 의존 명사에 붙어가지고 부사. 뭐 그래봤자 체언에 부사격 조사 붙은 것은 똑같죠. 다만 그 체언이 단독 명사냐 아니면 의존 명사냐의 차이가 있을 뿐. 구성은 같죠. 체언 더하기 부사격 조사. 그 다음은 부사어의 필수성에 대한 얘기죠. 필수 부사어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서술의 자릿수를 따질 때 주어 외에 이런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필수부사어. 필수부사어는 자릿수에 들어간다 라는 것 뿐이죠. 부사어에 대한 다양한 이해였고요. 93번 잘못된 걸 찾으라. 그러면 제발은 양태 즉 심리를 표현하는데 이 말을 이렇게 통째로 꾸며준다는 거죠. 지각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제발 이라는 의미를 집어넣은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지문에 써 있죠. 줄은 부사성 의존명사라서.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꾸며주니까 본용은 보조용언이니까 전체가 서술어죠. 어쨌든 용언을 꾸며주므로 부사성 의존명사 맞고요. 그다음에 불행하게는 원래 불행하다 뒤에 개라는 부사형 어미가 붙은 건데 지문은 뭐라고 써 있죠? 성분 부사가 부사어로니까 부사가 부사어가 되는 게 아니라 용언의 어간이 어미와 함께 부사어로 쓰인 것이라서 3번이 잘못된 선지가 되겠네요. 4번 같이라는 말은 접사예요. 같이, 많이, 널리, 깊이, 높이 접사. 그래서 파생 부사가 부사어. 그래봤자 부사인 건 맞죠? 부사어로 파생된 거니까. 맞아요. 5번은 채연의 부사격 조사. 나는 대명사, 에게는 부사격 조사. 그래서 부사어를 만드는 세 방법을 가지고 선지를 만든 겁니다. 94번은 뭔가요? 우정은 보석과 같다. 하지만 우정이 빛을 잃게 되면 보석은 쓰레기를 보내게 되는데 이게 서술어입니다. 꾸며주고 있죠? 부사어. 서술어예요. 꾸며주고 있죠? 부사어. 용언이니까 찬란하게 용언 꾸며주고 있죠? 부사어. 친구에게 믿음을 이렇게 될 리가 없죠? 친구에게 주어야 한다죠. 이게 용언이니까 부사어. 절대로는 이걸 전부 꾸며주는 거죠.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 이 절대로는 이거 전체를 확신까지라기보다는 여기까지 되겠군요. 여기까지가 되겠죠. 절대로 뭐뭐라는 확신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러면 선지를 보면 기억의 예니까 기억은 필수 부사어죠. 그러면 이 중에 빠지면 안 되는 것들. 우정은 같다. 보석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럼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보석은 변하게 된다. 쓰레기로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우정의 빛을 찬란하게 하기 위해서는 없어도 되네요. 그 다음에 언제나 믿음을 주어야 한다. 누구에게?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저 친구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없어도 되네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뭘 할 수 있나요? 정도를 나타내거나 빈도를 나타내는 말은 어지간하면 필수부사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은 필요 없는 거죠. 강조에 불과하니까. 자, 그러면 답을 그렇게 찾으면 되고 1번이겠죠? 97번만 풀고 이제 절로 가봅시다. 97번. 아, 참 물어보면서 가야죠. 여기 연준부터 갑시다. 97번 기억니은 디귿에 들어갈 내용 이 바르게 연결된 거죠. 자릿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어 하나 한 자리 서술어. 목적어, 부사어, 보어 필요하면 두 자리. 세 개가 필요하면 세 자리죠. 뻔한 얘기네. 필요 없는 예문이네. 자, 보기 2로 갑니다. 첫 번째 서술어 뭐예요? 주어는요? 그럼 이건 뭐예요? 보어예요. 그럼 몇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오케이. 다음. 서술어 뭐예요? 주어는? 하지만 원래는 생략되어 있죠. 맞긴 맞는데 이 말은 여기까지는 뭐로 봐야 돼요? 독립된 문장이고 독립어처럼 보입니다. 부르는 말이거나 아니면 지적하는 말이죠. 지목하는 말. 그럼 주어는 여기 지금 생략이 되어 있어요. 물론 주어는 같은 사람이니까. 네가 혹은 저가 그가 물론 그 사람 같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면 이 말은 부사어인데 이 멋지게는 반드시 필요해요? 없어도 돼요? 필요해요. 왜? 이걸 빼고 읽어봐요. 어떻게 되죠? 그 녀석이 생겼네. 뭔 말이에요? 임신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니까 마찬가지 두 자리 서술. 이거 몇 자리 서술? 세 자리. 주다는 대표적인 세 자리. 뭐뭐 있죠? 주다, 놓다, 넣다, 두다, 삼다, 여기다. 이런 것들이 주로 세 자리 서술. 몇 개쯤은 알아두면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 여기는 이 필수 문장 성분은
주어, 부사어, 목적어. 주어, 부사어, 목적어.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5번 선지가 답이 되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릿수 문제는 많이 해봐야 돼요. 쭉 넘어가서 42쪽과 43쪽의 문제들은 99번이나 104번 정도 빼면 쉽습니다. 그래도 다 풀어보시고요. 우리는 바로 107번으로 뛰어갈 겁니다. 107번. 자, 주형이 맞나? 네. 신주형. 자, 칠판 보시고요. 할 일은 뻔해요. 절 찾는 거예요. 그것만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서술어는 다 갖다줘. 주어는요. 그녀는 좋아요. 뭘 닦았는데? 눈물을. 그렇죠. 이건 부사어가 되겠지. 그럼 절이 있나요? 두 눈에서 떨어지다. 좋습니다. 무슨 절이에요? 관형절이요. 이제 제일 중요한 일. 이걸 혼문장으로 만들어봐요. 눈물이 두 눈에서 떨어지다. 따라서 이 문장의 주어는 눈물이인데 그럼 주어가 생략이 됐죠. 네. 오래 걸려. 주어가 생략이 됐습니다. 눈물이 떨어지다. 좋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나입니다. 절만 찾아봐요. 그녀가 출근하는 말고는 없나요? 없는 거. 없어요. 주의할 건 이만큼이 서술어입니다. 이게 본용어, 이게 보조용어이죠. 그럼 멀리라는 말은 파생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서술어로 바꾸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의 독립된 단어. 바꾸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문장을 이건 마찬가지 관형절인데 혼문장으로 만들어 봐요. 그녀가 출근하다. 그녀가 출근하다. 뭐 그 문장으로도 성립은 할 텐데 문제는 출근하다라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죠? 부사어가 필요합니다. 그녀가 회사에 출근하다. 따라서 이때 회사에라고 하는 부사어가 여기 들어가 있어서 생략된 채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누가 봐도 이만큼이 인용절. 이건 인용격 조사죠. 인용격 조사. 그러면 요 안에 혹시 이 안에 또 다른 절이 있나요? 없어요. 맞아요. 그냥 이건 인용절일 뿐이고 전체적으로 부사어 역할을 이게 전부가 부사어 역할을 맡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전부 이렇게 용언을 꾸며주니까 문장 성분으로는 부사어고요. 절은 그냥 인용절이죠. 그러면 옳은 걸 고르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1번 선지 가는 나와 달리 관형어 역할을 안긴 문장 즉 관형절을 말하는 거죠. 근데 얘도 관형절, 얘도 관형절이니까 달리라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다음 2번 가에 안긴 문장에는 부사어가 생략되었고 부사어가 아니라 주어가 생략이 됐죠. 나에 안긴 문장에는 목적어가 아니라 이번엔 부사어가 생략이 됐으니까 둘 다 틀렸고요. 3번 가는 나와 달리 가는 다와 달리구나. 안긴 문장이 격조사와 결합했다고 하는 순간 이미 틀렸죠. 여기는 격조사 없잖아요. 다야말로 격조사와 결합했죠. 목적어 뭐 이상한 소리고요. 그 다음에 4번 나는 다와 달리 주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 그러면 나는 다와 달리 나라고 하면 이 문장이에요. 그러면 그녀가 출근하는 이란 말에는 주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라는 게 그녀가라는 주어가 있으니까 생략되지 않았네요. 그럼 다에는 이 부분에는 마찬가지 주어가 사주겠다 앞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주어가 생략이 되겠죠. 아마 내가 우리가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와 달리라고 할 게 아니라 다는 나와 달리라고 해야 올바른 선지가 되겠네요.
아, 있다가 아니라 오, 깜짝이야. 없다죠? 어머나. 그러니까 여기는 주어가 생략되지 않았고요. 여기는 주어가 생략이 됐으니까 나는 다와 달리라는 말이 올바른 선지가 되겠죠. 없다니까. 보통 달리라고 하면 있다로 끝나는데 달리라고 해놓고 없다로 끝내서 잠깐 헷갈렸고, 더 중요한 거는 달리라고 하는 말이 성립하려면 다에는 이게 있어야만 달리라는 말이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보통 있다를 쓰는 거죠. 없다를 쓰면 뒤까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성립하려면 나에는 없어야 되지만 다에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도 사주겠다의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으니까 4번 선지가 올바른 선지가 되겠죠. 다음 5번 나의 안긴 문장은 그녀가 출근하는 이죠?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니죠. 관용어의 역할. 다의 안긴 문장은 부사어. 이건 맞죠. 인용절이니까. 그래서 4번을 답으로 찾는 거는 생각만큼 쉽게 가다가는 함정에 빠지게 되겠죠.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가만히 있어봐. 동찬이를 물어본다는 거를 내가 또 해버렸네. 이런. 어쨌든 됐고요. 서연이 매일 물어보는 것 같다. 아니 딱히 그런 게 아니고요. 이쪽 줄 하는데 아가씨가 잘 연기하는 바람에 매일 뭐 그런 거지 뭐. 108번 갑니다. 자, 108번 절만 찾아봐요. 가부터. 아름다워.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혼문장으로 만들어봐요. 풍경이 아름다워. 그렇습니다. 풍경이 아름답다. 주어 서술어. 그러면 주어가 생략이 됐네요. 니은에서는 그대가 곁에 있어. 생략된 성분은 그냥 혼문장으로 읽어봐요. 저를. 그대가 곁에 있어. 생략된 성분이 좋아요. 무슨 절? 영상. 명사절인데 이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좋습니다. 다 맞았어요. 생략된 성분이 없고요. 명사절이고요. 격조사와 함께 이렇게 꾸며주고 있으므로 부사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명사절이지만 부사어 역할을 맡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느 거예요? 나이 밝다. 사소한 딴지지만 박도록이에요. 다음 끝난순환은 여기서는 리을에 탈락해요. 어쨌든 이거는 무슨 역할을 맡고 있어요? 이 문장에서 얘가 뭘 꾸며줘요? 잠을 꾸며주진 않죠. 그러니까 이게 서술어예요. 다 본용은 보조용, 그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꾸며주니까 얘는 부사절, 부사어 역할. 왜냐면 잠을 여기로 빼도 돼. 그녀는 잠을 날이 밝도록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해도 문장은 성립하고 어차피 부사절이니까 꾸며주는 말이 서술어니까. 그래서 부사절은 위치가 부사어 위치가 아무래도 자유롭다 보니까 좀 헷갈리죠. 주의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리을은 자신이 지은. 혼문장으로 만들어봐요. 자신이 시를 지어. 그럼 무슨 성분이 생략됐어요? 목적.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정확히 찾았습니다. 틀린 걸 고르라 그랬으니까 3번에 니은과 리을은 모두 안긴 문장이 부사어를 포함하고 있다. 니은은 부사어가 있지만 리을은 부사어가 아예 없고요. 생략된 것도 목적어일 뿐이니까 리을은 부사어랑 아무 상관이 없어서 3번이 잘못된 선지가 되겠고요. 2번 선지 잠깐 볼까요? 기억은 요거죠. 안긴 문장에 생략된 주어, 그게 뭐예요? 풍경이 아름답다며. 그 다음에 아는 문장의 주어, 풍경이 펼쳐져 있으니까 이게 서술어, 얘가 주어죠. 그럼 둘 다 풍경이니까 이게 올바른 선지가 되는 거예요. 5번도 마찬가지. 리을은 안긴 문장에 생략된 목적어가 시죠. 그 다음에 아는 문장의 목적어도 시를 보여준 거니까 둘 다 시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면 올바른 선지. 이렇게 되죠. 저를 찾는 것도 해야 되고 혼문장으로 빼낼 수 있는 것도 해야 됩니다. 두 단계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저를 찾는 거, 혼문장 빼내는 거. 그것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잘 풀 수 있죠. 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부사어 꾸며주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성현이
109번은 띄고요. 110번으로 가겠습니다. 10번. 성현. 자, 이 문제예요. 좀 희미해 잘 안 보이지만 교재 참고하시고. 첫 번째, 기억. 문장에서 주어와 소수의 관계가 2번 이상 나타나는가? 아니다! 라는 말은 한 번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장은 무슨 문장이라고 합니까? 주어와 소수의 관계가 2번 아니라 한 번만 있는 문장을 뭐라고 그래요? 혼문장. 기억은 혼문장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특정 절이 문장 성분이 되느냐? 얘가 아는 문장이고요. 아니요가 이어진 문장입니다. 이어진 문장 중에서 대등하게 이어지는 거를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해요. 그러면 성현아, 여기 들어갈 말은 뭐야? 대등적이 아닌 다른 이어진 문장은? 그렇죠. 여기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그 다음에 관형어 역할을 하면은 관형절. 아니라고 하면은 not 관형절.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러면 뭐 답을 찾으면 되죠. 자, 이제 성현이 또 해봐야 돼. 여기 1번에서 절만 찾아봐요. 좋습니다. 혼문장으로 만들면 따라서 주어가 생략된 관형절이 되겠네요. 좋아. 그 다음에 니은은 무슨 문장이에요? 아는 문장이에요? 이어진 문장이에요? 좋습니다. 무슨 관계야? 두 앞뒤가 대등의 종속적이야. 대등합니다. 같은 자격이죠. 김치도 김치는 뭐야? 김치는 뭐야? 아유, 배고프다. 점심때가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여기로 되어서 마찬가지 문장이 2개입니다. 무슨 관계예요? 대등일까 종속일까? 왜냐면 여기는 이게 조건이잖아. 다시 말해 앞에 조건이 이루어져야 뒤에 문장이 성립돼요. 이것은 종속적. 왜냐면 얘가 얘에 딸려 있는 거죠. 말 그대로 딸려 있는 거죠. 이게 종속적이고요. 여기는 절 어디 있어요? 좋습니다. 혼문장으로 만들어 봐요. 그렇습니다. 생략된 성분이 전혀 없죠. 그냥 끝이에요. 그가 성공했다. 관형절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어디 가시냐고 여쭤봤다고 한다면 선생님께도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게 고가 쓰였으니 인용절이겠죠. 어디로 가시냐? 그럼 이 말은 원래 혼문장인 직접 인용은 뭐였을까요? 선생님한테 어디로 가시냐? 이렇게 말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어디로? 가세요? 아니면 가십니까? 라고 존대를 했을 텐데 왜 여기는 냐? 라고 했나요? 요건 아는 사람 아무나 말해봐요. 왜 존댓말을 마음대로 가시냐라고 바꿨어? 간접인용은 반드시 무슨 체를 쓰게 되어 있어? 헤라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헤라체로 종결어미를 바꾼 것이죠. 그러면 뭐 답은 뭐 1번의 기억이 혼문장인데 우리가 기억이 관형절이 있음을 알아냈으니까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다음 태연이 111번 마찬가지 절을 찾아봐요. 기억부터 혼문장으로 만들면 혼문장 끝이죠. 생략된 성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형절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따스한 혼문장으로 만들면 따라서 주어가 생략이 됐네요. 이거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꾸며주잖아요. 혼문장으로 만들어봐요. 넘는다. 끝. 굳이 동맥나무가를 안 넣어도 됩니다. 때문에 이건 또 생략된 성분이 없는 것이죠. 높이가 10m를 넘는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골라냈으니까 답을 이제 고르면 되는데 잘못된 걸 찾는 거죠. 따스한 안기니를 서술어이고 체온을 수식한다.
여기 있죠? 서술어이고 채원인 햇볕을 수식해주니까. 다음 디귿의 높이가는 안긴 절의 주어이고 동백나무가는 아는 문장의 주어이다. 높이가는 안긴 문장의 주어이고요. 동백나무가가 아는 문장의 주어다. 다음 3번 기억의 가을로는 아는 문장의 부사어이고 요거요. 가을로가 뭐를 꾸며주냐면 이건 물어봐야겠다. 가을로가 뭘 꾸며줘? 세연아. 셋 중에 하나죠. 뒤에 말을 꾸며 앞으로 꾸밀 수 없으니까. 그렇죠. 정확히 따지면 얘가 본용어이고 이게 보조용어니까 전부 다 서술어이므로 이렇게 그냥 꾸며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정확히 따지면 차겠죠. 가을로 차 있다, 찼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부사어이고 절은 아닙니다. 때문에 가을로는 부사어가 맞는데 니은의 햇볕틀은 안긴 절의 목적어이다. 여기 있죠. 햇볕틀은 목적어인 건 맞지만 안긴 절로 따지면 주어죠. 햇볕이 따스하다가 했습니다. 안은 문장의 목적어라고 해야 올바른 설명. 3번이 틀린 이유는 이것 때문이고요. 다음 4번 선지 지나가는 것 즐기고는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 개수가 다르다. 세연이 이것도 해봐. 지나가다는 필수성 몇 자리 서술어예요? 주어가 필요하고 또 뭐 필요한가? 한 자리죠. 그 다음에 뭐였냐면 즐기다. 니은의 즐기다는 여기 있어요. 몇 자리 서술어예요? 주어가 있고 갈매기들이 즐기다. 끝. 목적어니까. 따라서 4번에 써있듯이 성분 개수가 다르다는 건 한 자리 그리고 두 자리로 올바른 선지가 됩니다. 자, 5번 기억에는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가 있다. 기억에서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는 서술어 자체가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어느 걸까요? 있긴 있어요. 어느 걸까요? 그렇죠. 이거죠. 이걸 혼문제로 만들면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술어는 부사어가 이거죠. 가을로 차 있다. 뭐가요? 이렇게 써있지만 의미상으로 이렇게 봐요. 하늘이 가을로 차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는이라고 하는 게 보조사로 쓰였고요. 그래서 얼핏하면 부사어 같은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차 있다의 주어가 이거밖에 없어. 이걸 문맥으로 따져보자면. 근데 이건 주어가 하늘이죠. 시를 끌어다가 문법 문제 내면 안 돼. 그럼 시는 원래 마음대로 허용을 하는 문장들이라서 잠깐 이게 시인 건 알아요? 하늘과 바람 뭐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윤동주 시인의 맨 첫 절이 이 구절로 시작합니다. 나머지는 그거랑 상관이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사실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게 맞죠. 좋아요. 그 다음에 동현이 너 원래 여기 앉아 있었구나. 여기 앉아 있었어? 여기요? 아니 여기 앉아 있었는데 뒤로 오니까 자리가 뺏겼어요. 아니 뭐 그 덕에 그 덕은 아니겠지. 어쨌든 딴 사람이 답을 했으니 뭐 너 해봐. 너 그래. 자 111번. 자 갑니다. 111번 말고 112번 해야죠. 111번 했으니까 112번 15분 남았어요. 우리 이제 몇 문제가 안 남았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거는 이거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이거 해야죠. 절 찾아보세요. 12번 명사절에 대한 얘기인데 명사절은 이게 중요한 거야. 이 모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조심해야 해. 명사절은 저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무엇과 함께? 조사와 주격조사, 소수격조사, 목적격조사, 관형격조사, 부사격조사. 심지어 조사는 한국어에서 생략이 너무 자유롭죠. 따라서 조사와 함께란 말을 조사 없이도라고 했다 그래서 틀리지 않습니다.
조사는 생략이 되니까. 자, 그러면 5개의 명사절만 또로록 불러봐요. 누가 먼저 시도하는 이걸 주의해야죠. 미음과 기로 끝나야지만 명사절이 아니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명사절이 맞습니다. 왜? 아니 뒤에 조사가 붙었잖아. 그 다음에 여기가 명사 역할이잖아. 저 자리는 명사절이잖아. 니은은? 쌍기고 디귿은? 네 제한이 바로 왜 주어를 빼먹어요? 이것도 명사절이에요. 왜 아니겠어요? 명사절입니다. 여기 써있네. 여기 보시면 칠판 보세요. 이 두 가지는 종결어미 중에 의문형 종결어미. 이건 쉽죠? 너 집에 가느냐? 의문문이잖아. 근데 우리는 또 뭐라고 하냐면 그가 집에 갈지 라고 하기도 해요. 리을지는 의문형 종결어미가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고 써있어? 여기 보세요. 하나, 둘, 그리고 셋. 명사절을 구성하는 마지막 부분. 미음과 기와 의문형 종결어미. 때문에 여기도 요게 다 명사절이다. 4번과 5번은 쉽죠? 4번은 어느 거예요? 내가 부탁한 5번은 자신의 잘못을 선택하라. 자, 그러면 1번에서는 무슨 문장 성분 역할을 맡고 있어요? 주어 이게 서술어죠? 이게 주어입니다. 이건 뭐예요? 보어 보어. 서술절이 아니라 보어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게 전체가 다 뭐예요? 서술어죠. 이거 서술격 조사 아니야? 서술어. 주어는 나에게?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얘가 주어죠. 이거는 부사어. 에게는 부사격 조사죠. 이거는 뭐예요? 관용하지. 관용절은 아니지. 그 다음에 요거 서술어 뭐예요? 모르게 이게 서술어입니다. 이건 부사어예요. 이것도 부사어예요. 잘 모르겠어? 아직 모르겠어. 다 부사어죠. 그럼 이거는 주어 얘가 몰라?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주어가 뭘까요? 부사 주어는 누군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고 이거는 이렇게 꾸며주니까 꾸며주는 게 아니죠. 아니지. 야, 이 뒤에 조사 넣으면 뭘 넣을 거야? 누군가가 목적어 그렇지. 조사 없이 목적으로 쓰였어요. 조사 없이. 목적격 조사가 빠져있는 것뿐이죠. 야, 이거 되게 좋은 문제야. 졸지 마. 졸지 마. 야, 10분밖에 안 남았어. 졸지 마. 월요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월요일 공부를 시작을 한 거야. 시작하는 걸 졸면 어떡해. 그 다음에 4번은 우리 많이 본 거야. 얘기했죠. 얘는 뭘 꾸며줘요? 전 그럼 저는 품사가? 따라서 이건 무슨 문장성분? 관영 관용어. 관용격 조사가 생략된 채로 관용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자주 봤죠. 마지막 5번은 서술어 뭐야? 쉽지 않다. 그리고 냉정히 따져봐요. 쉽지 않다의 주어가 뭐겠어요? 누구나 쉽지 않다. 아니. 이게 다 주어예요. 이것이 쉽지 않다. 그럼 누구나는 주어가 아닌가요? 누구나는 주어죠. 어머? 그러면 뭘로 보여? 주어, 서술어로 보이죠? 그런 경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5번이에요. 미음이 부사어니까. 미음은 부사어가 아니라 주어라서.
명사절 문제로 112번은 아 정말 좋은 문제. 좋은 문제 찾았어. 좋은 문제. 다음에 SEP 내년에 할 때는 이걸 가지고 명사절을 설명하는 거죠. 근데 올해 또 이런 좋은 문제가 더 앞으로 나와서 명사절을 당신들이 안 헷갈렸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이제 한 7분쯤 남았는데 113번과 114번도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문제는 관형절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절을 부사절, 관형절, 이제 부사절, 명사절을 했고 관형절을 좀 연구를 해볼 건데 관형절은 사실 자주 나오지만 쉽기도 한데요. 우선 보시다시피 니은, 는, 리을 하나 더 있죠. 이런 거 이런 4개가 붙어가지고 관형사형 전성어미로 쓰여요. 4개인데 근데 그거 말고 지금 하려는 말이 이거예요. 관계 관형절은 뭐냐면 수식받는 체언이 한 성분을 쓸 수 있으면 관계 관형절이고 그렇지 않으면 동격 관형절이다. 어려운 말이니까 쉽게 바꿔봅시다. 관계 관형절은 무슨 말이냐면 뭔가가 생략일지에 들어가요. 그럼 왜 생략이 되냐? 그 성분이 곧 안은 문장, 전체 문장에 있으니까.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이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동일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생략된 성분이 없어? 그러면 동격 관형절이라고 부르겠다는 것이고요. 이 중에서 동격 관형절은 원래 문장의 종결어미가 그대로 유지되는 관형절이 있고 그렇지 않은 관형절이 있다. 종결어미의 유무를 가지고도 나눌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는 동격일 경우에만 나눈다는 얘기죠. 자, 뭐 복잡한데? 그 다음 중세국어 얘기인데요. 이거 하기 전에 한 문제를 풀고 중세국어로 돌아보기. 그래서 114번을 먼저 볼게요. 지금 한 얘기입니다. 자, 우선 생략된 성분이 있나 없나만 말해보겠습니다. 동찬 잘 보여요? 카메라가 안 보일까봐. 여기서 이 관형절을 친절하게 표시해줬습니다. 완전 친절해요. 각각을 혼문장으로 만들어봐요. 기억은 뭐예요? 힘차. 혼문장. 힘차다. 뭐가 힘차요? 함성이 힘차. 그러면 관계관형절. 그렇죠? 다음 니은은 자동차가 전복돼. 생략된 부분이 없네요. 동격관형절. 디귿은 형이 조사. 형이 자료를 조사. 그래서 관계관형절. 리을은 내가 그 일을 한다. 동격관형절. 어렵지 않죠? 하나 더 필요합니다. 동격관형절 중에서 원문장에 종결어미가 남아있는 것. 둘 중에 어느 거예요? 한다. 한다죠. 다. 이건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고요. 이게 어간이고요. 이게 종결어미죠. 그래서 얘는 동격 관형 중에서 남아있는 관형절이 되겠고 얘는 아니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풀면 돼서 딱히 밑에는 안 보겠습니다. 이미 구분 다 한 셈이니까.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세국어로 가서 이거는 어려워요. 요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요것과 요게 있다. 는과 더는 없네요. 과거와 미래래요. 현재 시제는 동사의 경우는 니은 앞에 이걸 썼다. 이걸 현재 시제 선언말 어미죠.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 해석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건 물어봐야지. 요거는 찬물을 길었다고요? 찬물, 차물, T5타워. 요거는 기본형이 뭘까요? 이 말의 기본형. 길다. 길다? 어느 게 맞아요? 물을 깃다, 물을 길다. 물을 물을 깃다가 맞고요. 따라서 디귿 불규칙.
어쨌든 현대어에는 디귿 불규칙이에요. 그래서 기로는 그럼 실제로 야 이걸 물어보라고 그랬구나. 이건 틀리니까. 어쨌든 얘는 동사예요, 형용사예요. 물을 깃다의 현재형이 뭐예요? 깃는다. 돼요, 안 돼요? 될. 그러면 현재형이잖아. 돼요는 뭐야? 야 애매한데? 이 사람 지능적이다. 안 그렇게 생겨가지고. 자, 현재 시제가 되므로 얘는 동사예요. 그럼 동사라면 먹다가 동사인데 먹은 사람이라고 하면 시제가 과거가 되잖니? 그러면 길은 찬물이라고 하면 시제가 과거예요, 현재예요? 과거죠. 이 시제는 과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거 원래 다음 주에 내일 할 건데 오늘 물어봅시다. 이건 어떤 시제를 가리켜요? 미래. 아깝습니다. 어차피 내일 할 거니까 지금 얘기합시다. 어차피 내일 할 얘기니까요. 사건 시는 세 군데 모두 존재합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그 다음에 발화시는 반드시 현재로 고정되어 있어요. 현재 시제란 무엇인가? 사건 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면 현재 시. 그 다음에 이쪽이 앞이고 이쪽이 뒤예요. 그래서 사건 시가 발화시보다 앞에 있으면 이 시제 이름이 과거입니다. 이 지문은 그것까지 물어보고 그냥 과거라고 하면 좋을 것을 굳이 또 한 번 더 꼬아보겠다. 이걸 써놨습니다. 돌아가서 따라서 이거는 과거 시제이고요. 때문에 있던 이유는 과거를 나타내고 거기다가 관계 관용절. 왜냐면 찬물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잖아. 이만큼이 관용절인데 찬물이 원래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죠. 팔체녀가 찬물을 길었다. 이렇게. 야, 이 지문 만든 사람은 한번 니네 죽어봐라. 그러고 온갖 내용을 다 집어넣었어. 시제, 과거, 관계관용절, 동격관용절 난리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끊고요. 죽을 사람이오니 여기 있죠? 그럼 여기에 죽을은 이렇다고 써있어. 이게 무슨 시제야? 동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미래. 이게 미래죠. 왜냐면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더 저쪽이니까 그럼 미래여야지만 발화시는 안 움직이니까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앞서가려면 미래일 때만 그런 일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시제는 미래예요. 이 미래인 이유는 쉽게 알 수 있죠. 이게 미래니까 죽을 사람이오니. 그러면 관계 관용절은 맞느냐? 이게 지금 관용절이죠? 그럼 원래 홈문장 만들면 사람이 죽다니까 주어가 생략되어 있으므로 관계 관용절이 맞습니다. 생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화가 이렇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 다음 또 있어요. 그리고 본래 구하논 마삼 없다이다. 인데 여기서 구하논 요거죠? 구하는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는 시제. 꼼꼼하다. 굳이 세 개 시제를 다 언급하네요. 구하논은 현재 시제로 쓰였다. 하는 얘기죠. 근데 아직 안 끝났어. 정말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거는 현대어에 없는 문법이라서 더 잘 봐둬야 돼요. 자, 시간이 지금 됐는데 이것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이것만. 이거는 하자. 했으니까 마무리 지어야지. 자, 이게 뭔 말이야? 관용절이잖아, 내용. 근데 왜 명사절이야, 갑자기? 뭔 소리야? 이게 붙은 절이 이게 없대. 아, 수식받는 체온이 없대. 이런 얘기죠. 그럼 얘를 꾸며주잖아. 근데 이게 없다. 그럼 이렇게 써 있으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없다. 우리는 이런 문장, 이런 문법이 없어요, 현대어는. 말도 안 돼. 어떻게 한 거야? 여기 보시면 그딧 혼 조초. 혼이라는 게 여기 있는 한이에요. 조초는 조차예요. 그럼 뭐가 없어요?
이게 없잖아. 아예 없어요. 체온을 빼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호는 어간, 이거는 요게 선어말어미죠. 전성어미인데 전성어미이자 어말어미고, 요게 선어말어미로서 이건 주로 이제 보통 1인칭에 쓰이는데 여기서는 1인칭이 아닌 걸로 쓰였네요. 어쨌든 니은이 이렇게 여기죠. 얘도 들어줬어요. 또 하나 더 있어. 더불어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이키신 것으로. 그럼 이것만 여기만 보세요. 명사절을 이끄는 니은 뒤에 조사가 붙은 경우.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얘가 없어졌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살아남았어. 그게 뭐냐면 이만큼이에요. 따라서 어간, 선어말 어미, 그 다음에 명사절, 관형사형 전성어미,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조사가 있는데 또 조사는 살려놨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 거죠. 현대어로 말하자면 저기 써 있는 것처럼 뭐 이런 말이 있을 때 이거를 빼서 쓰면서 이건 살려놨어. 그러니까 도무지 우리 현대어에 아예 없는 문법이니까 이게 뭔 말인가 싶은 거예요. 선지에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기 보세요. 이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걸 꾸며주는 관형절이에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게 없다 그랬지. 아예. 그럼 뭐라고 써있어? 이 말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것은 없고요. 그 다음에 요게 여기 이렇게. 조사는 살린다고 했습니다. 것이 없죠. 그 다음에 여기도 빛을, 이 리을, 요게 우리가 알기로는 관형절이죠. 이만큼이. 그 다음에 얘가 이걸 꾸며줘. 근데 여기는 어떻게 써있냐면 빛을 느지오라고 했으니 이 느지오는 연철이니까 뭐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얘가 다행히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이건 알겠다. 조짐이 늦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즐기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라고 했죠. 마잠이 있던데. 그러면 법 즐기는이 우리가 알기로는 이렇게 관형절이에요. 마음을 꾸며주죠. 여기도 얘가 연철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마음이 이 마음이고 이 이가 요 이니까 여기도 체언이 있고 조사도 있습니다. 여기만 체언이 없어지고 조사를 그대로 갖다가 붙인 모양이 되는 것을 위아래 비교해서 확인을 했죠. 그러면 이제 틀린 것만 찾으면 끝납니다. 1번 조사가 어미 바로 뒤에 붙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가 어미 바로 뒤에 것이 생략된 채로 어미, 니은, 것, 생략, 조사가 바로 붙어 있어. 1번 오케이. 다음 2번 니은은 뭐뭐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오케이. 명사절을 이끄는 기능을 하고 있다.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명사절을 이끄는, 왜냐면 것으로 끝나는데 것이 없으니까 명사를 이끄는 기능이란 말이 지문에 써 있었죠. 오케이. 3번 리을을 통해 바로아시가 사건시보다 앞서는 시제. 이게 아까 뭐랬죠? 바로아시가 사건시보다 앞서니까 미래시제. 리을은 미래시제. 오케이. 4번 B와 C에서 관형절에 수식받는 체언이 절 뒤에 드러나 있다 말했죠. 이 늑과 이 마장 드러나 있죠. 얘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B와 C니까 이것도 올바른 선지가 되겠네요. 마지막 5번 B와 C에 있는 관형절은 수식을 받는 체언이 관형절 속에서 한성어. 잠깐만,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관계 관형절이란 뜻이었죠. 이런 뜻이었잖아.
그러면 확인만 하면 돼요. 지혜가 널리 비치다. 법을 즐기다. 관계 관용절이냐 아니냐는 거지. 생략된 성분이 있어? 없습니다. 그냥 동격 관용절. 그래서 5번이 딱 하나 틀린 거는 특징이 있음이란 말이 아니라 없음이라고 해요. 자, 마지막 문제가 좀 어렵고 풀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문제들이 쉬우니까요. 잘들 풀어보시고 127번을 잠깐 보세요. 이건 아마 문제를 낸 사람이 못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책임 전가하는 거죠. 보기 1의 첫 줄의 문장 성분 간 호응 지키기. 그 밑에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라고 써있죠? 그거를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그래야 이 문제가 성립이 됩니다. 자, 고생했어요. 밥 맛있게 드시고 내일 봅시다. 야, 우리 4일 동안 몇 문제 푸는 셈이야? 이거 다 제대로 풀면? 뭐 뻔하죠. 90번부터 130번까지 맞죠? 태연아, 저거 좀 꺼주세요. 저거 좀 앞에